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I 컴퓨팅의 핵심이 되고 있는 HBM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그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HBM의 로드맵을 대거 밝혔죠. 이 당초 계획대로 이미 시작된 올 2024년 3분기에 HBM3E 12단 제품의 양산에 들어가고 4분기에부터는 이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이 HBM3E 12단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HBM3E 12단 공급량이 HBM3E 8단 제품을 넘어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HBM에서도 내년인 2025년 상반기가 이 적층 경쟁, 8단이나 12단이냐 이런 적층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죠. 또 6세대인 HBM4 12단 제품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출하되고 HBM4 16단은 내후년인 2026년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HBM의 최강자는 하이닉스인 만큼 하이닉스가 예측한 이런 로드맵대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최근 로이터 보도가 있었습니다. HBM의 4세대 제품인 HBM3 같은 경우는 이미 컬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5세대인 HBM3E는 8단이든 12단이든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HBM3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개발했던 GPU인 호퍼 20, H20에만 사용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내놨었습니다. 오랜 시간 컬 테스트 통과를 기다렸던 것 치고는 허무한 결론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요.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라면 HBM3 8단 제품을 메모리 3사 중 가장 늦게 삼성이 통과했고 그리고 가장 고부가 칩인 미국 빅테크 등에 쓰일 HBM3는 거의 대부분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호퍼 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호퍼 20, H20에만 삼성 HBM이 쓰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사실 유무가 확인되진 않은 얘기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HBM 다섯 번째 제품인 HBM3E 12단의 컬 테스트 유무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3E 12단 제품을 올 3분기부터 이르면 9월부터 양산한다고 밝혔죠. 삼성은 이와 관련해서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황상 삼성도 HBM3E 12단 제품의 컬 테스트 통과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은 무성합니다. 삼성은 그간 8단보다는 12단, 16단 등 단수가 올라갈수록 삼성의 HBM 제작 공법인 비전동성 접착 필름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1차 HBM 붐에서 하이닉스에 밀린 게 사실이고 HBM 리더십의 향배도 당분간 하이닉스에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분전 중이죠. 아시다시피 HBM3E 12단 제품은 호퍼 200, H200 GPU와 호퍼 다음 GPU인 블랙엘 GPU B100에 탑재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컬 테스트 결과는 앞으로 메모리 3사의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HBM의 중요한 이유는 AI 시대에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 강화되고 있고 바로 이 HBM이 메모리 중심 컴퓨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CPU 위주였지만 AI와 같이 많은 데이터를 필요하는 시대가 되면서 점차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란 말도 뜻 그대로 풀면 넓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대역폭은 순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그 국제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에서는 내년에 양산된다는 HBM 6번째 6세대 제품인 HBM4의 예비 사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확연히 다른 핵심 사양은 바로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폭이 커진다는 점에 있는데요. 기존 HBM3E까지는 1024비트였다면 HBM4부터는 거의 2배인 2048 비트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칩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더 발전된 패키징 방법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4부터는 GPU와 HBM을 옆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위로 쌓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전과 다른 스펙은 HBM4의 D램 적층 층수가 많게는 16층까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전 HBM3E까지는 12단까지였죠. 8단 12단까지였는데 4부터는 16층까지 됩니다. HBM4가 적층 층수를 16단까지 지원하다 보니 단위 면적당 용량이 커지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D램당 용량도 기존 최대 24기가비트에서 32기가비트로 확장됩니다. 층수는 물론
층당 용량 밀도도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차선, 대역폭이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길을 이동하는 데이터 충수도 12층에서 16층으로 늘어나 더 많은 데이터가 한 번에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려면 단순히 HBM이 메모리 역할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취급하는 데이터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PU에 있던 일부 계산 기능이 HBM에 맡겨지는 것이죠.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 연산 기능이 맡겨집니다. 이 HBM 1층에 바로 베이스 다이가 놓여지게 되는데 이 베이스 다이에서 일부 GPU 연산 기능을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HBM4부터는 메모리이지만 맡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본다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구분이 더 모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 세대와는 HBM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미래에는 GPU와 HBM의 경계가 더 무너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HBM이 GPU의 계산 명령을 하는 지휘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저장을 하던 메모리는 데이터 처리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AI 컴퓨팅이 메모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예상은 앞으로 많은 개발 변수,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간의 위상, 그리고 파워게임,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변수, 개발 비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 HBM4만 놓고 보면 이처럼 연산 기능 일부를 맡아 매우 중요한 HBM 내의 베이스 다이를 누가 만드느냐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운영하는 삼성은 베이스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대만 TSMC 공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TSMC 엔비디아와 협력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올 초 하이닉스와 TSMC는 HBM4 베이스 다이 개발을 위한 협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후 TSMC는 상반기 유럽 기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HBM4의 베이스 다이를 12나노와 5나노를 활용해서 제작할 것임을 밝혔었는데요. 비용 효율적인 부분에 천착하는 HBM4 같은 경우는 베이스 다이를 12나노에서 만들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성능에 최적화된 HBM4 같은 경우는 5나노로 만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HBM4의 표준도 HBM4를 가장 먼저 만들기 위해서 공동 작업 중인 하이닉스와 TSMC의 방향대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자체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삼성의 의지가 반영된 HBM4의 표준 등 두 갈래 이상으로 HBM4의 표준이 설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잘 봐야 할 것입니다. HBM이 메모리지만 점점 고객 맞춤형 칩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베이스 다이 역할론과도 맞물린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베이스 다이 설계는 메모리 업체와 엔비디아, AMD, 인텔, MS, 메타, 애플, 아마존 등 그 반도체 설계 개발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용할 HBM4 주포가 하이닉스가 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이닉스는 5나노에서 만들어질 베이스 다이를 직접 못 만들기 때문에 TSMC 힘을 빌려야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와 다른 것이죠.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HBM을 제일 잘 만들고 파운드리도 최고 레벨이 된다면 굳이 메모리 따로 파운드리 따로 소싱할 필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TSMC도 내심 HBM 성능이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낫기를 바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TSMC와 하이닉스 간 R&D의 밀도와 강도도 앞으로 훨씬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HBM을 보면 1층에 베이스 다이가 설치됨으로써 AI 가속기로 변신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HBM은 전통적인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메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HBM을 주문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설계도 바뀔 것입니다. 사실상 고객의 맞춤형 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격도 뛸 수밖에 없습니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업체의 위상이 프로세서 업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업체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